The bottom line is this is a historically close race and it's a historically consistent race, Jessica. 아주 초박빙이고요. 모든 7개의 경합주가 2%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요. 여론조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평균 2% 정도 오차가 있었거든요. 선거 전까지 절대로 예측이 불허한 것 같습니다. 근 60년 내 최고 박빙이라는 2024 미국 대선. 다들 지켜보고 계신가요? Extremists want to take us back, but we are not going back. 우리나라 정치와 다르게 힙해 보이는 이 느낌. 대체 어디서부터 다른 걸까요? 엘라베마는 레너드 스키너드의 스위트 홈 엘라베마로, 미시간은 에미넴의 Lose Yourself로, 캘리포니아는 닥터 드레와 스눕독으로 시작한 민주당 전당대회, 조지아는 DJ 스네이크와 릴존의 Turn Down for What. 릴존이 전당대회 현장에 깜짝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음원 사이트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플레이리스트라는 게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화당 전당대회에는 헐크가 출동합니다.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Enough was enough. And I said, let Trumpomania run wild, brother. Make America great again.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노래가 정치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정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 각종 꿀잼 서사가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해리스를 공식 지지한 테일러 스위프트,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 JD 벤스가 노골적으로 공격한 고양이는 있고 아이는 없는 여성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죠. 테일러 스위프트는 나서서 한마디 해주길 바라는 사람들의 기대에 정확하게 부응하며 Childless Cat Lady로 멋지게 지지 선언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 트럼프 후보는 난 테일러 스위프트가 싫어 라는 글을 올렸고요. 이에 대한 답으로 해리스 캠프가 발표한 Trump's Bad Week, Taylor's Version 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는 스위프트의 노래 28곡이 숨어 있었죠.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1980년대, 90년대부터 계속 그러한 사회적인 이슈들을 진보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호하는 정당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예인들도 어떻게 보면 정책 선호가 일치하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게 되는 모양새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공화당 트럼프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방송에 대한 감각이 있고 연출하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하고 2016년, 2020년, 2024년 보면은 전부 다 트럼프가 이제 등장하는 장면은 굉장히 영화처럼 연출하려고 했더라고요. He doesn't Do not boo. Vote. 미국 정치인의 연설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짧고 쉬운 단어를 사용해 관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고 유머가 섞여 있죠. He didn't need politics, but the country needed him. Who's going to tell him that the job he's currently seeking might just be one of those black jobs? 미국의 일부 대통령과 주요 대선주자 연설문의 어휘 문법 수준을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는 중학교 1, 2학년 수준의 문법을, 트럼프는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의 문법과 중학교 1, 2학년 수준의 어휘를 구사한다고 합니다. 우선 미국 사회를 보면은 말하기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사회예요. 자기가 뭘 알든 모르든 말을 하고 말을 잘하는 게 굉장히 인정받는 문화거든요. Ever since I got elected, Republicans have attacked me by saying that I should go back to bartending. But let me tell you, I'm happy to any day of the week because there is nothing wrong with working for a living. The truth is, Don, you cannot love this country if you only fight for the wealthy and big business.
미국의 정당 지지층을 보면 젊은 얼굴이 많이 보입니다. 한창 주가를 높이고 있는 젊은 유력 정치인도 많죠. 바텐더 출신으로 뉴욕주 하원의원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데뷔해 대형 정치인으로 성장한 AOC. 2020년 38의 나이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활약했던 피트 부티지지 현 교통부 장관. 당장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 JD 벤스도 84년생입니다. 또한 미국의 많은 젊은 활동가들은 정당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요. 젊은 층 정치 참여도는 높은 편인가요? 전체 대중 수준으로 봤을 때 투표율, 그 외에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들의 참여 두 가지를 두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중 수준으로 봤을 때는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활동가 수준에서는 굉장히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대학에 가면 다 college Democrat, college Republican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한 노스캐롤라이나 이번에 유명한 경합주 보면은 민주당의 당 대표가 25살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정치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활동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딱 무슨 등용문이 있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 문화 자체가 잘하는 정치인이면은 빨리 이제 정치인으로 등용시키자라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경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현직 의원들이 계속 해먹기 좋은 시스템이기도 한데 경선이라는 구조 자체가 아무나 나와서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은 부각이 되고 또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미국 대선, 처음부터 이렇게 재밌었던 건 아닙니다. 6월 말까지는 굉장히 시시하고 재미없는 선거다.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을 보면은 별로 그냥 선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투표를 하긴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나 이런 분위기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대통령 토론 다 보고 심지어 부통령 토론도 다 보고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관련 이제 영상들 같은 것도 다 쳐다보는 것 같고 바이든이 이제 대선 토론을 크게 망치면서 선거 국면이 이제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해가지고 선거가 정말 재미있어졌죠. 유잼이 된 변곡점은 트럼프가 총격 테러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후 공화당이 확실시되던 분위기에서 바이든이 전격 사퇴하면서 후보가 바뀌고 나섭니다. But today, President Biden's quitting the race. Harris as a bigger change agent than former President Trump. A significantly more competitive election. 해리스 등판 이후 민주당은 불과 일주일 만에 약 2,800억 원의 자금과 17만 명의 자원봉사자를 얻었습니다. 현 부통령인 해리스, 원래 인기 있었던 인물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부터 인기가 급상승했죠. 분위기가 바뀐 진짜 이유는 후보가 해리스여서가 아니라 트럼프와도 이전의 바이든과도 아주 다른, 하지만 준비된 후보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We choose freedom. Clearly, I am not Joe Biden, and I am certainly not Donald Trump. And what I do offer is a new generation of leadership for our country.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한테도 지루함을 느끼고 또한 바이든한테도 지루함을 느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의 이 대결에 대한 그 불만이 굉장히 높았어요. 양당에서 다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컸었는데 바이든이나 트럼프는 둘 다 그 베이비붐 세대 출신이고 해리스는 X세대 출신이라서 우선 세대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이든이랑 트럼프 둘 다 이 백인 남자의 고령인데 반해서 해리스는 흑인 여성 인도계이기도 하고 지역 자체도 바이든이나 트럼프는 동부 출신인데 반해서 해리스는 서부 출신이고 사실 해리스가 추구하는 정책은 바이든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이든에 반응하지 않던 사람들이 해리스에 호응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측에서 새로운 후보를 굉장히 간절히 원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 설마 되겠어? 했는데 그게 됐잖아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을 굉장히 그 열광하게 한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어느 정도로 좀 불가능한 영역이었는지? 우선 역사상 그 보기 힘든 사례였다. 현직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는데 출마를 안 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후보로 사실상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만둔 경우는
현대 미국 정치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이미 그러니까 바이든이 후보 지명을 받기 위한 대의원을 다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버티고만 있으면 무조건 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정치에서 제일 어려운 건 정치인이 자기 권력을 놓는 일인데 근데도 그만뒀다는 건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랍다고 할 수 있죠. 해리스가 상대적으로 바이든보다 훨씬 젊지만 젊지는 않아요. 60이니까. 예,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해리스 같은 그런 정치인이 나올 수 있는 것도 보면은 그분도 아주 젊었을 때서부터 민주당이라는 그 틀 안에서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니까 좋은 정치인이 될 제목이다라고 생각해서 당에서 계속 키운 사람이 궁극적으로 때가 돼서 대통령 선거 혹은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야 이게 정상적으로 정당이 운영이 되는 거지, 지금 한국에서 운영되는 정당처럼 그렇게 운영이 된다라면 사실 좀 희망을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대가 요구한다면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인과 충분히 준비된 다음 정치인.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이 무엇이냐를 놓고 선명하게 싸우는 정당들. 한국은 어떨까요? 유력 정치인은 50, 60대 남성 전문직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않습니다. 양당의 정책 역시 점점 비슷해져가고 당내 젊은 정치인들도 기성 정치인들과 비슷한 정치를 해야만 살아남죠. 다당제라고 하지만 작은 정당들은 힘을 키우지 못하고요. 재밌는 정치, 바뀌는 정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게 가능해지는 정치. 혹시 미국 정치를 참고 삼아 한국 정치가 좀 더 역동적으로 변화할 방법이 있을까요? 요새 점점 제 약간 지론처럼 생각하게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 정당이 더 강해져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큰 그 아이디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경선이 더 잘 살아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결국에는 미국에서 이런 정치 신인이 나오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그런 장은 경선이고, 그런 경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버니 샌더스가 나와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얘기하고, 또 핏 브레제즈가 새로 나오고, 뭐 AOC가 터져 나오고, 이런 것처럼 그런 게 가능했던 것처럼, 트럼프를 빼먹었네요. 트럼프도 똑같이 그런 케이스인데, 확실한 거는 새로운 그 아이디어가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후보가 열심히 경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역동성을 만들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당이 강해져야 된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은 사실 바이든을 끌어내릴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민주당이 어느 정도 정당 구실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미국 그 정치 평론가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민주당의 리더십, 상하원 리더십, 그리고 과거 그 대통령들 같은 그런 리더십이 나서서 목소리를 모아서 그 바이든한테 전달을 했기 때문에 바이든이 그만둔 거거든요. 지난번 그 사전 인터뷰 때 왜 그 젊은 정치인들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냥 수족이고 눌러버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건 없거든요. 젊은 정치인들이 한국에서 나오기는 어려운 구조인 게, 정치를 하기 위해서 공천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미국은 공천제도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그 정당의 지도부 그리고 당대표에 의해서 낙점을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경선 제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양대 정당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권에 정착을 한 것 같은데, 국회의원까지 만약에 경선을 하게 된다라고 그러면은 당대표의 권한을 약화시켜야 되고 공천 제도를 약화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뭐 일장일단이 있긴 한데, 저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는 선거 때 선거운동 기간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한국에서는 선거운동을 오래 못해요. 선거운동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는 미국에서 좀 더 활발하고 오랫동안 선거운동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점이 이제 미국 선거를 좀 더 재밌게 만들고요.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거는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간이에요. 우리 당에서 이런 새로운 후보를 냈다, 새로운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주기에는 2주, 3주 이 기간이 사실 짧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그러면 선거운동 기간이 짧은가? 그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선거가 너무 금권 선거인 것 같아서 선거운동 기간을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거운동이 길어지면은 당연히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거고, 돈을 더 많이 쓰기 위해서는 부정한 돈이 들어올 가능성도 높은 거니까 이걸 확 줄여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좀 변했기 때문에 그 짧은 선거운동 기간을 좀 늘려서 정치인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충분히 유권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선거 자금법도 조금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정치가 요새 많이 변하고 있는 건 어디서 보냐면은
예전에는 특히 이제 그 의회에서 그런 상원과 하원 각각 이 리더십이 굉장히 돈을 나눠주고 밀 곳을 밀어주고 뭐 이런 걸 다 그 전략을 짜거든요. 이제 이 과거에 비해서 그 힘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똑같이 방송도 예전에 비해서 힘이 많이 약해지고 방송의 힘도 약해지고 소셜미디어가 점점 중요해지고 개인 후원자들의 역할이 더 많이 커지고 뭐 소셜미디어가 됐든 어떠한 것이 됐든 간에 그게 확 뜨기만 하면은 이제 개인 후원자들이 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게 보면은 미국 선거는 금권 선거의 끝판왕이에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미친 듯이 돈 퍼부으면 자기의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안 좋은 점인데 대신 좋은 점은 뭐냐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어떤 한 후보에게 주게 되면은 그런 소수 그다음에 소외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치인을 배출할 수도 있는 게 미국 정치예요. 여러분은 미국 정치가 재밌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 정치와 한국 정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시리얼이었습니다.